아침 공기는 늘 그렇듯 약간 서늘하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빛은 부드럽게 방 안을 깨웁니다. 당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합니다. 뜨거운 물을 데우기 전의 습관처럼 손끝으로 무릎을 한번 만져 보고 옆구리를 살짝 눌러 보고 밤새 굳어있는 어깨를 돌려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자는 동안 좀 뻣뻣했나 보다 하고 넘기던 감각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의 첫 신호처럼 다가옵니다. 몸이 보내는 이런 작은 신호들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그리고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당신은 평소보다 조금 더 불편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몸의 일부가 은근히 따끔거리거나 묵직하다는 사실, 둘째는 이게 그냥 나이 탓일까 하는 마음속의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만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온 저는 그 말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몸의 변화를 모두 당연하게 넘겨버리면 그 안에 숨은 중요한 신호들이 놓쳐지기 쉽습니다. 특히 별표, 만성 염증 별표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히 아프지 않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쌓이고 어느 날 갑자기 허리 통증, 어깨, 굳은 무릎, 붓기, 소화 문제,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사람들은 흔히 원인 없는 통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원인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 가도 정확히 원인 모른다고 하고. 이 질문에 제가 늘 드리는 첫 번째 대답이 바로 별표 흡수되는 방식부터 점검해야 한다. 별표는 것입니다. 음식도 동도약도 그리고 자연식품도 모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하더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엉켜 있으면 효과가 30%도 나오지 않고 반대로 흡수율이 높아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효능이 3에서 5배까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생강 역시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지만 어떤 분은 먹어도 별 효과를 못 느끼고 어떤 분은 같은 양을 먹고도 몸이 가벼워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뻣뻣함이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유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놀랍습니다. 바로 어떻게 끓였는가, 즉 생강의 흡수율을 결정하는 첫 단계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숨겨진 핵심을 다루게 됩니다. 생강의 효능을 최대 500%까지 끓이는 방식명의 허임이 사용했던 온도 조절의 비밀,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몸속 염증 신호까지 차례로 풀어드릴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동안 몰랐던 몸의 작은 염증 신호가 보내는 의미, 그리고 생강이 그 신호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생강의 향을 맡을 때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갓선 생강의 알싸한 냄새, 겨울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주는 안도감, 또는 감기에 걸렸을 때 누군가 정성껏 끓여주던 생강물의 뜨끈한 위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강이 가진 진짜 힘, 특히 흡수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강은 그냥 몸에 좋다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효능이 500%까지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조리 방식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단순히 물의 온도선은 두께 끓이는 시간 같은 아주 기본적이고 그래서 더더욱 간과하기 쉬운 요소들입니다. 먼저 한 가지 임상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인 별표 진저롤 별표과 별표 쇼가올 별표은 둘 다 강력한 항염항산화 작용을 갖지만 어떤 방식으로 가열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비율로 변환됩니다. 이 변환이 바로 효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쇼가올은 열을 가하면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에서 적당히 끓여낸 생강은 흡수력 혈류 개선, 통증 완화에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반대로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끓이면 진저롤과 쇼가올이 동시에 파괴되며 효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며 묻습니다. 아니, 생강차는 그냥 팔팔 끓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팔팔 끓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1점 활성 성분이 파괴된다. 100도 이상에서 장시간 가열하면 진저롤의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쇼가올도 일부 파괴되면서 오히려 효과가 줄어듭니다. 2점 흡수율이 떨어진다.
생강의 향과 매운맛은 강해지지만 이는 강한 맛는 강한 효능이 아니라 별표 강한 자극는 낮아진 생체 이용률 별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얇게 썰어서 넣는 것보다 두께 2에서 3mm로 썰면 활성 성분의 방출 속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너무 얇으면 금방 모르고 성분이 급격히 빠져나갔다가 금방 파괴되고 너무 두꺼우면 충분히 우러나오지 않아 효과가 반감되죠. 이런 조리법의 디테일 하나하나가 바로 효능을 100%, 200%, 심지어 500%까지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생강은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익히지 않은 진저롤의 안정성 때문이죠.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가열을 통해 쇼가울이 증가하므로 열처리 생강이 더 항염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즉 어떤 방식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기보다 문제는 사람 대부분이 아무 생각 없이 끓인다는 점입니다. 이 무의식적인 습관이 바로 생강의 잠재력을 놓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효능 500% 상승이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온도, 오른쪽 화살표 시간, 오른쪽 화살표 두께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들어맞을 때입니다. 이 조합이 생강의 활성화 창을 열어 주고 몸속으로 흡수되는 양을 눈에 띄게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그동안 생강차를 어떤 방식으로 끓여 마셔왔을까? 그저 팔팔 끓여 쓴맛만 느끼며 마셨다면 당신은 생강이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의 일부만 경험해온 것입니다. 잠시 후 이어질 다음 부분에서는 뜨거운 물과 생강의 상극 상생 관계 즉 어떤 온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생강의 진짜 비밀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약재로도 쓰여왔고 조선시대명의 허임 역시 생강을 활용해 수많은 환자의 소화 불편체기 한기뭉침 통증을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약재가 별표 어떻게 끓이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효과가 거의 사라지기도 한다. 별표는 사실은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생소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뜨거운 물과 생강은 상극이면서 동시에 상생이다. 듣기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생강차의 효능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1. 너무 뜨거운 물은 생강이 적이 된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끓일 때 무조건 센 불에 물이 팔팔 끓을 때 생강을 넣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00도 이상의 물이 생강의 가장 중요한 활성물질을 빠르게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분인 진저롤은 열에 취약합니다.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구조가 변하고 이렇게 변성된 성분은 체내 흡수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전혀 다른 물질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강을 아예 끓이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극과 상생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이 60에서 80도의 미묘한 온도대가 생강의 힘을 깨운다. 진저롤은 고온에서 파괴되지만 반대로 60에서 80도 정도의 온도에서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우러나옵니다. 또한 생강의 또 다른 강력한 성분인 쇼가올은 진저롤이 적당히 가열될 때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이 쇼가올은 항염작용과 통증 완화에서 진저롤보다 강한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쇼가올이 증가하는 온도가 70도 전후라는 점입니다. 너무 덥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 온도에서 생강의 성분이 천천히 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우러나오면서 흡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3. 미세한 온도 차이가 왜 이렇게 큰 효과 차이를 부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은 특정 분자의 형태에 따라 흡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열에 의해 구조가 달라진 생강 성분은 세포막이 모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흡수가 떨어집니다. 반면 적당히 가열된 성분은 흡수 가능한 형태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몸이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효능 100% 좌우향 화살표 500%의 차이를 만듭니다. 4. 생강을 넣는 순서도 큰 영향을 준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먼저 넣고 물을 끓입니다. 그러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 생강은 이미 과열로 손상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면 효과가 달라집니다. 1점 물을 먼저 끓인다. 2점 불을 끄고 5에서 7분 정도 식힌다. 약 70에서 80도.
3위 때 썰어둔 생강을 넣는다. 3은 3위 뚜껑을 덮고 10에서 15분 우려낸다. 이 단순한 과정 하나로 생강의 유효 성분이 가장 생체 친화적인 형태로 유지됩니다. 5.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온도 문제의 일부 학자는 생강을 100도로 끓여야 쇼가올이 더 크게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는 70도 우린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의견은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상극 그러나 적당한 열은 상생.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생강차의 진짜 핵심입니다. 6.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그동안 생강을 어떻게 끓여 마셔왔던가? 팔팔 끓는 물에 푹 삶아 마셨다면 당신은 생강의 강력한 항염 효과를 절반 이상 놓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조선명의 허임이 실제로 사용했던 비율과 조합의 비밀즉 생강을 약처럼 활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비율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점부터 생강차의 효능이 비약적으로 달라집니다. 어떤 음식이든 비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으로 쓰였던 생강은 특히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명의의 허임은 생강을 단순한 음료가 아닌 별표 몸의 순환을 여는 열쇠 별표라고 표현하며 비율 하나하나에 엄격했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의학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2일 허임이 지킨 기본 비율 3대1 법칙. 허임은 생강을 우릴 때 물 300ml에 생강 3g 즉 약 3에서 4쪽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이 비율은 단순히 맛을 위한 조절이 아니라 활성 성분이 가장 안정적으로 추출되는 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생강이 너무 많으면 쇼가올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속쓰림, 열감, 두근거림이 생기고 생강이 너무 적으면 충분한 항염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별표 3에서 4쪽이 몸에 부담 없이 효능을 최대화하는 최소 최정량 별표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기만 해도 먹을 땐 뜨거운데 효과는 미미한 생강차에서 부드럽게 몸속으로 스며드는 진짜 약성 생강차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생강의 두께까지 정해져 있던 이유. 허임의 처방에는 생강의 두께에 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생강을 2에서 3mm로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써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너무 얇으면 빠르게 우러나와 성분이 쉽게 파괴되고 너무 두꺼우면 활성 성분이 충분히 추출되지 않으며 2에서 3mm는 별표 추출 속도와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는 황금 두께 별표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성 식품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반복되어 나오죠. 생강의 활성화 윈도우는 두께 온도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 열립니다. 이 작은 디테일이 효능 500% 상승의 기반이 됩니다. 3. 물은 몇 분 식혀야 하나? 앞 섹션에서 생강과 온도의 상극상생 관계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시간을 맞춰야 할 차례입니다. 허임은 물을 끓인 직후 생강을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순서를 지켰습니다. 1점 물을 끓인다. 2점 불을 끄고 5헨서를 시스를 부르게에서 7분 식힌다. 오른쪽 화살표. 이때 온도는 약 75, 80도 3.2 온도에서 생강을 넣는다. 4서루르 뚜껑을 덮고 10에서 15분 우린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뚜껑입니다. 뚜껑을 덮지 않으면 생강의 향 성분 테르펜류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효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허임은 약은 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는 데에는 현대 자연의학에서도 동일하게 검증된 내용입니다. 향이 곧 활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4. 생강의 양을 늘리는 순간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건강 영상을 자주 보면서 생강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허임은 전혀 다르게 말했습니다. 생강은 기운을 열어주는 약인이 넘치게 쓰면 기운이 흩어진다. 이 말은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과도한 생강 섭취, 오른쪽 화살표 혈관이 지나치게 확장, 오른쪽 화살표, 심박 상승, 불안감, 속쓰림. 생강의 매운 성분과다 오른쪽 화살표 위 점막 자극 증가. 오른쪽 화살표 위염이 있는 노년층에게 부담 적은 양을 정확한 방식으로 우려낼 때 생강은 몸을 도와주는 약이 되고 너무 많은 양을 고온에서 끓이면 생강은 몸을 괴롭히는 자극이 됩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이 생강을 먹었더니 속이 더 안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강이 아니라 조리법이 문제였던 것이죠. 5.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생강을 이렇게 정확한 비율로 끓여본 적이 있었나? 만약 단 한 번도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특히 관절통어깨 뭉침 손발 냉증만성 피로를 자주 느끼는 분이라면 허임이 지켰던 이 간단한 3대1 비율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생강의 효능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한 가지 추가 재료 즉 쇼가올 흡수를 높이는 조합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을 아는 순간 생강차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 진짜 자연 항염제가 됩니다. 생강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허임은 생강을 약으로 다룰 때 반드시 함께 썼던 한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너무 평범해서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가? 싶지만 막상 생강과 만나면 항염 효과 흡수율 몸속 대사작용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 재료는 바로 꿀특히 미지근한 상태에서 최대 효과를 내는 천연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강 플러스 꿀은 좋다라는 단순한 조합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언제 어떤 온도 어떤 비율로 섞느냐입니다. 이 디테일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효과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꿀 넣어도 그냥 달기만 하던데 라고 느끼게 됩니다. 1. 꿀이 쇼가올의 흡수 도우미가 되는 과학적 이효생강의 핵심 성분인 쇼가올과 진저롤은 기름당 성분이 있을 때 소장에서의 흡수율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꿀 속의 당류, 특히 과당은 생강 성분과 결합해 체내에서 흡수가 쉬운 형태로 변환되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하면 별표 생강이약이라면 꿀은 그 약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다져주는 역할 별표ውን 합니다. 따라서 꿀을 생강차의 적당한 온도에서 섞어주는 것은 단순히 맛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효능을 몸에 직접 전달하는 흡수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 뜨거운 생강차에 꿀을 바로 넣으면 왜 효과가 줄어들까? 대부분의 분들은 생강차를 막 끓여서 뜨거울 때 꿀을 큰 숟가락으로 푹 떠 넣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효과가 반으로 줄어드는 대표적 실수입니다. 꿀은 40도 이상에서 효소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과산화효소와 글루코스 옥시다제는 열에 취약해 뜨거운 물에 닿으면 항균작용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꿀은 절대로 팔팔 끓인 생강차에 바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허임은 생강차를 준비할 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은 미지근해야 한다. 즉 생강차의 온도가 40도 물결표 45도 정도로 살짝 식었을 때 그제야 한 스푼의 꿀을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꿀의 효소가 살아있고 생강의 슈거울 진저롤이 부드럽게 흡수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3. 비율의 비밀. 꿀 1. 생강차 10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당이 과해지고 오히려 부담이 생깁니다. 반면 너무 적으면 흡수 촉진 효과가 떨어지죠. 허임이 했던 비율은 명확합니다. 생강차 200에서 250ml 꿀 1티스푼, 약 5g. 이 비율을 지키면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위를 편안하게 하고 항염 효과를 강화하며 손발의 순환을 돕는 작용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아침마다 몸이 뻣뻣한 노년층에게 이 조합은 피로한 세포를 부드럽게 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 꿀을 빨리 넣느냐 천천히 넣느냐도 효과 차이를 만든다. 허임은 꿀을 생강차에 넣을 때 조차 그저 붓는 것이 아니라 3번에 나누어 넣고 저을 것을 권했습니다. 왜일까요? 꿀은 점성이 높아 한 번에 넣으면 컵 아래쪽에 응고되어 제대로 섞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생강 성분과 결합하는 면적이 줄고 흡수 촉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2점 절반 먼저 넣고 부드럽게 저어 녹이고 이 시점 온도를 한 번 더 확인한 후 3. 마지막 남은 양을 천천히 넣어 섞으면 4점 꿀의 효소 구조와 생강의 성분이 가장 자연스럽게 결합합니다. 5. 꿀과 생강의 조합은 항염만 돕는 것이 아니다. 이 조합에는 3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소와 기능 안정 꿀의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균을 조절해 생강의 통증 완화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 혈관 탄력 개선 생강이 모세혈관 확장을 돕고 꿀이 혈류 흐름을 안정시키면서 노년층의 미세순환 개선에 시너지가 생깁니다. 3. 스트레스 완화 꿀의 천연당류는 신경계를 촉진하지 않고 부드럽게 안정을 주기 때문에 밤늦게 가벼운 생강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6.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생강차에 꿀을 언제 넣었을까? 혹시 너무 뜨겁게 마시진 않았을까? 비율을 지킨 적이 있었을까?
이 세 가지를 바꾸는 순간 생강차가 그냥 따뜻한 음료에서 진짜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자연항염제로 변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생강과 꿀을 정확한 방식으로 섞은 후 몸속에서 염증이 줄어들 때 나타나는 실제 변화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변화의 첫 신호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생강과 꿀을 올바른 방식으로 우려낸 한 잔을 마시면 몸속에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변화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변화를 단순히 몸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요. 손발이 덜 차가워졌어요. 정도로만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서는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변화들 즉 염증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을 세심하게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신호, 아침에 뻣뻣함이 줄어든다. 많은 노년층이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무릎, 손가락 관절이 굳은 느낌을 경험합니다. 마치 한밤중에 몸이 잠시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생강차를 꾸준히 마신 분들은 5에서 7일 사이에 가장 먼저 이 변화를 느낍니다. 아침에 몸이 덜 묵직하고 관절이 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고 손가락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무릎이 내려앉는 느낌이 완화됩니다. 이건 단순히 느껴지는 기분이 아니라 슈가올과 진저롤이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성 단백질을 감소시키는 데서 비롯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초기 관절 뻣뻣함은 관절염 진행 여부를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인데 이 부분에서 생강이 초기 염증을 잡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번째 신호, 위장의 부담이 가벼워진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속을 덮이는 처방으로 알려져 왔는데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생강은 위장 운동을 부드럽게 촉진하고 과도한 가스를 줄이며 위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꿀과 함께 섭취하면 이 효과가 더 안정적이 됩니다. 특히 만성 소화불량 식사 후 더부룩함, 역류감 같은 문제를 자주 겪던 분들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속이 편안해졌다는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생강이 위산을 증가시킨다, 아니다의 보호작용이 더 크다라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는 소량의 생강을 적정 온도에서 우려낸 차는 대부분의 노년층에게 안정적으로 작용합니다. 3. 세 번째 신호, 손발의 온도가 바뀐다. 많은 어르신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별표 손발이 늘 차다 별표는 것입니다. 이는 혈관의 탄력과 혈류 속도 그리고 말초 순환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생강의 쇼가올은 모세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말초 혈류를 증가시키며 혈액 흐름의 점도를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강을 제대로 끓여 마셨을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손발이 따뜻해진 느낌. 이 신호는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말초 혈류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는 곧 어지럼증 만성 피로수면질 개선과도 연결됩니다. 4. 네 번째 신호, 긴장이 풀리고 숨이 깊어진다.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전체적으로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따뜻한 음료 때문이 아니라 생강이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고 신경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꿀이 더해지면 부드러운 안정작용이 강화되어 숨이 깊어지고 가슴의 답답함이 줄고 잠들기 직전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완화시키는 과정과 관련이 있는데 아직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효과가 심리적 요인인지 생리적 작용인지 논쟁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보면 대부분의 노년층이 체감으로 확실히 느끼는 변화입니다. 5. 다섯 번째 신호, 오후 피로가 줄어든다. 노년층은 오전엔 괜찮다가도 점심 이후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 변동 및 쇄순환, 저하염증 반응 등이 원인인데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는 분들은 오후 피로가 이전보다 훨씬 덜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현상은 특히 자꾸 졸려요, 기운이 금방 빠져요 라고 말하던 분들에게서 두드러집니다. 생강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를 돕는다는 연구가 있는데 아직 학계에서는 결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동일한 개선을 보이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6. 마지막으로 몸이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를 느껴보세요. 염증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저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고 더 편안하게 숨쉬고 더 안정적으로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과정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강 플러스 꿀 조합은 이 변화를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생강이 위험해지는 순간들, 즉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주의해야 할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효과가 큰 만큼 지켜야 할 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생강은 분명 강력한 자연 항염제이고 노년층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류를 촉진하는 성질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특히 특정 상황이나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생강이 위험해지는 순간들, 이 부분을 정확하고 세심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생강차를 약처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효능만큼이나 주의사항을 아는 것 또한 필수입니다. 1. 위가 약하거나 역류가 있는 경우 생강이 위를 따뜻하게 해준다는 이유로 위가 안 좋을 때 생강차를 마시라 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는 장점이 있지만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성질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 속쓰림이 잦을 때, 식후 역류가 자주 있을 때, 만성위험 진단을 받았을 때, 공복에 차를 마시면 속이 쓰리다 느낄 때, 이런 분들이 생강을 무심코 끓여서 마시면 속이 더 뜨겁게 타오르는 듯한 느낌, 명치가 묵직하다, 문득 쓴맛이 올라온다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결책, 공복 금지 온도를 40에서 50도로 낮춰 마실 것, 양은 1에서 2 쪽으로 줄일 것. 2. 혈압이 높거나 불안정할 때 생강은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작용은 대부분의 노년층에게는 좋은 효과지만 혈압이 갑자기 치솟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 일시적으로 혈압 변동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두통, 어지러운 귀에서 심한 삐소리, 목 뒤가 뜨거운 느낌, 이런 증상이 자주 있는 분들은 생강차를 과도하게 마시면 혈압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생강에 혈압 안정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일부 환자에게는 확장 효과가 과하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식재료입니다. 해결책, 하루 한 잔 이하, 진하게 우린 생강차 금지꿀은 반 티스푼으로 줄이기. 3.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일 때 생강은 자연적인 혈액 희석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약으로 혈액을 묽게 하고 있는 상태라면 생강이 그 효과를 더 강화하여 과도한 출혈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NOAC, 엘리퀴스 등 신형 항응고제, 이런 경우 생강이 좋다, 오른쪽 화살표 더 많이 먹어야 한다가 아니라 좋지만 과하면 절대 안 되는 식재료가 됩니다. 해결책,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섭취 생강차 하루 반 잔, 물결표 한 잔, 이하 고농도 생강 추출물, 절대 금지사. 몸에 열이 많은 타입일 때 어떤 분들은 체질적으로 손발은 차지만 몸은 뜨겁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강을 과하게 먹으면 몸의 열이 위로 치솟아 다음 증상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빨개진다, 귀나 목이 뜨겁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것은 생강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체질이 생강의 온열 작용을 그대로 견디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해결책, 생강양을 절반으로 물을 50에서 60도로 낮춰 우릴 것 취침. 4시간 전 이후에는 금지. 5. 체중이 급격히 빠지고 있는 분, 노년층 중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생강차를 너무 자주 마시면 위장활동이 과하게 촉진되어 식욕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증상이 있다면 생강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식욕 저하,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작고 속이 더부룩함, 식사량이 눈에 띄게 감소. 해결책, 식사 중에는 생강 금지. 생강차는 오후나 저녁에만 양을 1에서 2 쪽으로 제한. 6.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생강이 몸을 도와주는 상황일까 아니면 부담이 되는 상황일까? 이 질문 하나만 해도 생강을 약처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큰 만큼 지켜야 할 선도 명확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약과 함께 생강을 섭취할 때의 주의점, 즉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약물 상호작용 부분을 깊이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강은 몸에 좋은 자연 성분이지만 약과 함께 섭취할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대부분 한 가지 이상, 많게는 3에서 5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기 때문에 생강의 혈류 촉진, 항염 위장 자극작용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강화되거나 약효를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생강과 약물의 상호작용,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을
의학적 근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항응구제, 혈액 희석제와의 상호작용. 앞선 섹션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생강은 자체적으로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약으로 피를 묽게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표적인 약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리바록사반, 에독사바나 픽사반, 신형 항응고제. 이 약들은 혈전 위험을 낮추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생강이 더해지면 희석 효과가 겹쳐지면서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 코피, 소화기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증상이 있다면 생강 섭취를 즉시 줄여야 합니다. 멍이 갑자기 잘 든다. 칫솔질만 해도 피가 난다. 소화가 잘 되던 사람이 갑자기 속이 타거나 묵직하다. 변색이 검게 보인다. 안전 가이드라인. 생강차 하루 한 잔. 이하 진하게 우려낸 생강 농축액 금지, 약 복용 직전 직후, 생강 섭취 금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의, 혈압약, 고혈압 약과의 상호작용. 생강은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작용은 손발 냉증 개선에는 좋지만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 강화 효과가 갑자기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 해당하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이 들쑥날쑥 불안정한 분, 아침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분, 기립성 저혈압,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생강차를 마신 직후 머리가 띵하다, 갑자기 힘이 빠진다, 귀에서 옹 소리가 난다, 심장이 더 빨리 뛴다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 가이드라인. 오전 공복 생강 금지, 혈압약 복용 1에서 2시간 이내 생강차 금지. 하루 한 잔, 오른쪽 화살표 반 잔으로 줄이기. 3. 당뇨약, 혈당약과의 상호작용. 생강은 혈당 조절을 도울 수 있지만 설포닐 유레아 계열이나 인슐린을 사용 중인 분에게는 저혈당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약을 복용 중인 경우 글리메피리드, 글리벤클라마이드, 인슐린 제제, 메트포르민, 상호작용은 약하지만 주의 필요. 생강차를 마신 후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이 난다, 손이 떨린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뛴다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저혈당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 가이드라인. 공복 금지 생강차를 식후에 마실 것. 하루 한 잔. 이 약꿀은 반 티스푼 이하. 4. 위장약, 위산업 제제과의 상호작용. 생강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다음 약들은 위산을 줄이는 역할을 하죠. 오메프라졸, 에스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파모티딘 등. 따라서 생강차를 자주 마시면 약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생강의 자극작용으로 속쓰림 역류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전 가이드라인. 위장약 복용 직후 생강 금지. 생강량 1에서 2쪽 이내 80도 우림이 아닌 40에서 50도 미지근한 차로 전환. 5. 이뇨제와의 상호작용.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은 탈수혈압저 하전해질 불균형에 민감한 상태입니다. 생강은 땀을 촉진하고 말초 혈류를 늘리고 체온을 조금 높이는 작용이 있어 과도하게 마시면 탈수 증세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 가이드라인. 생강차 1일 한 잔 이하. 꼭 물 섭취를 함께 늘릴 것. 생강 농축액진 젠 형태 금지. 6. 의사와 상담해야 할 경계 상황.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생강 섭취는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심장박동이 불규칙하다. 최근 6개월 내 심장질환 수술 시술 경험. 항암 치료 중. 원인 모를 체중 감소. 간 수치 상승 진단. 신장 기능 저하. 이 경우 생강의 자극적 성질이 오히려 몸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7.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약을 먹고 있을까? 생강이 그 약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을까? 생강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지름길은 효능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내 약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노년층이 흔히 경험하는 생강차 피로현상, 즉 생강을 마시고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차를 마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편안해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일부 노년층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생강차를 마시면 왜 더 피곤할까요? 몸이 뜨거워지고 잠이 안 와요. 마시고 나면 기운이 쫙 빠져요. 속이 묵직해지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경험을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단순한 체질 문제가 아니라 생강을 활용하는 방식이 몸의 균형을 흔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생강차 피로현상, 왜 오히려 불편해지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생강을 너무 뜨겁게 마신 경우. 노년층이 생강차를 마시고 피로를 느끼는 가장 흔한 이유는 너무 뜨겁게 마셨기 때문입니다. 팔팔 끓인 생강차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심박수를 잠시 증가시키며 체내 열을 위쪽으로 몰리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에너지 소모, 오른쪽 화살표 피로감, 오른쪽 화살표 두근거림이 나타납니다. 특히 다음 증상이 있다면 뜨거운 생강차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얼굴이나 귀가 갑자기 뜨거워짐, 가슴이 빨리 뛰는 느낌, 몸은 뜨거운데 손발은 더 차져감, 갑자기 맥이 빠지는 느낌, 해결책 80도, 우림 오른쪽 화살표 40에서 50도로 식힌 후 마시기 천천히 한 모금씩 꿀을 넣어 안정감을 부여. 이 생강의 매운 성분이 부신 피로를 자극하는 경우 나이가 들면 몸의 스트레스 조절 시스템인 부신 별표의 약해집니다. 이때 생강의 매운 성분, 진저롤 쇼가올이 강하게 들어오면 부신이 잠시 과각성 상태가 되면서 피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호, 왜 이렇게 갑자기 기운이 빠질까? 먹고 나면 바로 쉬고 싶어요. 몸이 열은 도는데 힘은 안 나요. 학계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생강의 자극 성분이 신경 호르몬 시스템에 개입한다는 설과 단순히 열대사 증가로 인한 피로다라는 설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꽤 많은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해결책 생강 양을 1에서 2쪽으로 줄이기 오전이 아닌 오후에 마시기 빈속 금지 3. 피곤함의 핵심 원인. 탈수형 피로 생강은 체내 열을 살짝 올리고 미세한 발안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 섭취가 적은 노년층은 이 작용 때문에 미세 탈수가 생겨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징적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이 자꾸 마른다, 갑자기 머리가 묵직하다, 오후 되면 기운이 더 가라앉는다, 밤에 더 갈증이 심하다. 이 현상을 모르고 생강이 체질에 안 맞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물을 조금만 더 마시면 해결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해결책 생강차 한 잔당 물 200에서 300ml 추가 섭취 카페인 음료 줄이기, 지나치게 진한 생강 우림 금지 4. 생강을 너무 자주 마시는 경우 어떤 분들은 생강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2에서 3잔 이상 마십니다. 하지만 생강은 기운을 깨우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반대로 기운이 빠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 평소 기력이 약함, 수면의 질이 낮음, 오후에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짐, 하루 활동량이 적음, 이런 분들에게 생강의 과한 온열 작용은 체내 에너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해결책, 하루 한 잔 만 생강 양 3에서 4쪽 오른쪽 화살표, 이쪽으로 줄이기 꿀은 반 티스푼 5. 밤에 마시면 불면이 생기는 이유,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차 마시면 잠이 잘 오겠지 라고 생각해 생강차를 밤에 마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생강은 열대사를 높여 신부치원을 높이는 특징이 있어 늦은 밤에 마시면 오히려 잠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강차 후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의 공통 신호, 머리가 뜨거워진다, 다리는 찬데 상체는 뜨겁다, 눈이 또렷해진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늘어난다. 해결책 생강차는 오후 2에서 6시, 가장 이상적 저녁 이후 금지체온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 분은 하루 건너 한 번 6,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생강을 마신 뒤 어떤 반응을 느꼈을까? 피곤한 이유가 정말 생강 때문일까 아니면 방식 때문일까? 생강차 피로 현상은 대부분 생강이 몸에 안 맞아서가 아니라 온도양 시간 복용 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염증이 줄어들고 몸이 안정되었을 때 노년층이 체감하는 장기 변화들, 즉 생강을 꾸준히 마셨을 때 한 달 후의 몸의 변화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변화든 처음에는 작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뻣뻣함이 조금 줄어들고 손끝의 차가움이 덜해지고 소화가 편안해지는 정도의 변화이지요. 하지만 생강을 정확한 방식으로 규칙적으로 마신 분들은 한 달이 지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늘은 임상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보여주었던 생강차 30일의 장기 변화, 그 중에서도 인상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가장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 79세 여성 환자, 오른쪽 무릎이 덜 붓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몇 년 동안 무릎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베개를 무릎 밑에 두고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항염제를 간헐적으로 드셨지만 속쓰림이 심해 자주 끊고 대신 방송에서 본 생강차를 따라 마셨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생강 10조 팔팔 끓인 물, 꿀 듬뿍 이렇게 드시다가 오히려 속이 더 더부룩해졌고 생강이 체질에 안 맞는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은 오직 3가지였습니다. 1점 생강 3에서 4쪽으로 줄이기, 2.75 도자에서 우려내기, 3점 꿀은 완전히 식힌 뒤 반 티스푼. 이분은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변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속쓰림이 사라짐, 저녁 무릎 통증 완화, 아침 계단 내려갈 때 덜 찌릿함, 그리고 30일 후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무릎의 열감과 붓기가 완전히 빠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동일한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부종은 반드시 변한다. 생강차는 그 첫 단추를 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68세 남성. 숨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이분은 계단만 조금 올라가도 숨이 차다고 했습니다.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말초, 혈류순환이 둔해지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생강차를 하루 한 잔씩 사주 마신 뒤 이분은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발끝이 따뜻해지기 시작, 계단 2층 정도는 숨이 차지 않음, 피곤이 밀려오는 시간이 늦어진 밤에 발시림이 크게 줄어듦, 생강이 혈관의 모세혈관 흐름을 개선해 말초 조직의 산소 공급이 좋아지며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 것이죠. 학계에서는 이 효과가 쇼가울의 혈류 개선 작용 때문이라는 의견과 항염이 줄어들면서 순환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임상에서는 매우 자주 보이는 변화입니다. 3. 72세 여성. 소화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이분은 평생 민감한 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만 하면 더부룩하고 조금만 늦게 자도 역류를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처음엔 생강이 오히려 자극이 될까 걱정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식후 30에서 60분 후 마시기, 생강 이쪽만 40에서 50도에서 꿀 반 티스푼, 그렇게 시작하신 후 일주일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소화가 편해짐, 식후 가스 줄어듦, 잠들기 전 명치 답답함 완화, 그리고 한 달이 되던 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사라졌어요. 이는 단순히 기분이 나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위 기능이 안정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신호입니다. 4. 74세 남성. 오후 피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분은 늘 오후 3에서 4시가 되면 기운이 급격히 빠지고 눕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신, 피로혈당, 변동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였지만 생강차를 30일 마신 뒤 이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걸을 때 숨이 덜 차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생강의 항염순환 개선 작용이 세포 에너지 대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생강이 에너지를 올린다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동일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5. 장기 변화의 핵심. 심부염증 감소. 한 달 동안 생강을 꾸준히 마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몸이 무겁지 않아요. 잠이 깊어졌어요. 아침이 편안해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심부염증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심부염증이 줄어들면 관절, 혈관장기 기능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생강차는 이 변화를 촉발하는 부드러운 기폭제가 됩니다. 6.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내 몸은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 혹시 사소한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변화는 작게 시작되지만 그 자금이 쌓이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변화를 하나로 묶어주는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 즉 생강차가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와 전체 건강감 개선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는 변화는 관절이 편해지고 소화가 부드러워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육체적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고 의학적 검사로 즉시 나오지도 않습니다. 대신 삶의 감각, 마음의 반응, 몸이 스스로 보내는 조용한 안정감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많은 노년층 환자분들이 실제로 말씀해주신 생강차를 꾸준히 마신 뒤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정서적 심리적 변화를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놀라운 이야기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생강차를 일정 기간 마신 뒤 별표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 별표를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이 생강이 직접 감정을 조절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강의 항염 혈류 개선 작용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 시스템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심박이 안정되고 호흡이 깊어지고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뇌로 가는 혈류가 부드러워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감정에까지 파동처럼 전달됩니다. 학계에서는 염증 감소, 오른쪽 화살표 신경계 안정, 오른쪽 화살표 정서 안정이라는 연결고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는 이 변화가 너무 자주 관찰됩니다. 2. 잠드는 시간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생강차를 밤에 마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지만 오후 이른 시간에 꾸준히 마신 분들은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경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릿속 잡념이 줄어든 느낌, 눕자마자 몸이 툭 풀리는 느낌, 새벽에 덜 깨는 변화, 아침에 무거움이 감소. 이것은 생강이 긴장 완화, 오른쪽 화살표, 순환 개선, 오른쪽 화살표 몸의 깊은 온도 조절 안정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체적 안정은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을 부드럽게 정돈합니다. 3. 화가 나도 금방 가라앉아요. 노년층은 작은 일에도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통증, 피로순환 저하 등이 감정 조절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고 통증이 완화되고 소화가 편안해지고 순환이 안정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는데 요즘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게 돼요. 몸이 편안해지면 감정의 파도가 자연스레 잔잔해지는 것이죠. 4.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생강차를 사주 물결표 파일주 마신 분들의 공통된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오후 피로가 줄고 기운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시간이 늦어지고 몸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숨이 덜 차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제까지 힘들어서 못한다 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루 안에 조금씩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능동성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올립니다. 5. 몸이 달라지니까 마음도 따라 달라지더군요. 저는 진료실에서 몸이 좋아지면 마음이 따라온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노년층 건강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은 표현입니다. 통증이 줄어들면 움직임이 늘고, 움직임이 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생활 습관이 좋아지고, 좋은 습관이 다시 건강을 강화합니다. 생강차는 이 순환의 고리를 시작하는 아주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6.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내 몸의 변화를 제대로 느끼고 있었을까? 작은 개선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을까? 건강은 큰 변화보다 작고 부드러운 변화가 꾸준히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당신이 생강차를 통해 느끼는 그 사소한 편안함조차 사실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섹션 마지막 12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조용히 정리하며 노년층 건강을 위한 마지막 조언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느리게 깊게 편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길고 한 달은 빠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의 몸은 아주 작지만 분명한 신호들을 보내고 우리는 그 신호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그 변화를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생강차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당신을 비교해보면 아마도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내 몸이 왜 이렇게 피곤했을까? 왜 아침마다 뻣뻣했을까? 왜 손발이 차고 왜 숨이 답답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이해 가능한 과정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생강차 자체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한 잔을 통해 당신의 몸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그 시선이 바뀌면 몸은 조금 더 편안해지고 마음은 조금 더 느긋해지고 일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1.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는 몸, 노년의 몸은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깊게 그리고 조용하게 변합니다. 당신이 꾸준히 생강차를 마시며 경험했던 아침의 편안함, 숨의 여유, 소화의 가벼움, 손끝의 온기, 심리적 안정. 이 모든 것은 큰 변화의 시작이자 앞으로 이어질 변화의 전주곡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도약보다 지속적인 한 걸음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2. 오늘부터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 몸을 귀하게 대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내년의 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생강차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무언가, 따뜻한 물 한 컵일 수도 있고 10분의 가벼운 산책일 수도 있고 30분 일찍 잠드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부드러운 의지입니다. 3.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서 이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70세라도 순환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75세라도 관절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고 80세라도 소화와 수면이 좋아질 수 있으며 90세라도 마음의 평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몸의 회복력은 여전히 조용히 살아있습니다. 생강차 한 잔은 그 숨겨진 회복력에 살며시 불을 붙여주는 작은 불씨일 뿐입니다. 이 작은 불씨가 당신의 몸을 따뜻하게 비추고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덮고 당신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용히 드리는 응원. 당신의 하루는 결코 가벼운 하루가 아닙니다. 그 나이까지 걸어온 길 자체가 이미 위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도 자신의 몸을, 삶을,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한 걸음이 내일의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내일들이 쌓여 당신의 일상 전체를 새롭게 채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